여러분은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서로 손을 맞잡고 웃는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 갈등 없는 세상 같은 이상적인 풍경을 상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추구해온 그 평화가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낳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화의 상징들이 알고 보면 가장 잔혹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어 놓을 인간의 끝나지 않는 전쟁과 그 이면에 숨겨진 평화를 가장한 폭력의 역사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후석기 시대부터 부족 간의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되고 농경 사회에 들어서면서는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본격화되었죠.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는 전쟁을 멈출 수 없는 걸까요? 수많은 철학자와 역사가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욕망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피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아테네의 성장에 대한 스파르타의 공포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공포는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인정하고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죠.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가 새로운 기술이나 자원을 독점하면 다른 국가는 이를 빼앗기 위한 욕망 혹은 빼앗기지 않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이 무한한 욕망의 순환은 결국 전쟁이라는 파국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는 공포입니다. 욕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키우려는 것이라면 공포는 위협에 대한 방어 기제입니다. 정치 철학자 홉스는 인간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공포가 결국 선제 공격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군국주의나 민족주의 때문이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러시아를 두려워한 독일이 예방전쟁을 선택하면서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언젠가 저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공포심은 평화를 위한 어떤 약속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민족, 종교, 정예 같은 추상적인 가치들은 인간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너희를 나누는 칼날이 되기도 하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이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을 이유로 일어났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민족의 영광을 위해라는 명분은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집단적인 광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문제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종종 평화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평화를 가장한 폭력의 역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의 이 시대는 200여 년간 로마 제국이 안정과 번영을 누렸던 시기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로마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복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로마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말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다른 민족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그들의 문화를 파괴하며 거대한 제국의 질서를 강요했습니다. 이 평화는 정복당한 이들에게는 폭력적 평화이자 끔찍한 압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사라졌고 그들의 삶은 로마 제국의 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서구 열강의 문명화 논리를 들 수 있습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서양 국가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들며 미디안 민족에게 문명과 기독교를 전파하여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침략을 야만으로부터의 구원으로 미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의 논리 뒤에는 원주민들의 자원을 약탈하고 그들의 문화를 말살하며 끝없이 착취하는 잔혹한 폭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현상은 반복됩니다. 특정 국가가 테러와의 전쟁 혹은 민주주의의 수호를 명분으로 다른 국가를 침공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적 행동을 취하면서도 그것을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의로운 전쟁으로 포장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는 선하고 그들은
악하다는 이분법적 구도를 주입함으로써 국민들의 공포심과 애국심을 자극하고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폭력,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회색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가 언제든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폭력이 평화의 이름으로 자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끝나지 않는 폭력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입니다. 전쟁이 통계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가족을 앗아가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참혹한 현실임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네이팜탄을 피해 벌거벗은 채 달아나는 소녀의 사진, 폐허가 된 도시에서 홀로 울고 있는 아이의 사진은 전쟁의 비극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이런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가 과연 누구에게는 고통스러운 폭력일 수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와 다름을 틀린 것이라 여기는 순간 갈등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종교, 민족, 이데올로기,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평화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무기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폭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왜 전쟁을 멈출 수 없는지,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폭력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욕망과 공포, 이데올로기라는 복잡한 요인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평화의 명분으로 폭력이 정당화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마주했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인류는 과거의 잘못을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모순적인 역사를 이해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용기를 낼 때 진정한 평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우리는 다음에도 더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